폐도 검문 제2부 3화 초록색 지옥 독림도린으로의 잠입. 호북의 눈보라를 뒤로하고 우리는 서쪽으로 향했네. 목표는 사천스촨, 강호의 무인들이 가장 꺼리는 땅. 독과 암기한 치의 종가, 사천당과 당자가 지배하는 영역이자 비화각의 정보에 따르면 명밍의 간부 중 하나인 독비 두페이가 숨어 있는 곳이지. 우리는 꼬박 보름을 걸었어. 풍경이 변했네. 차가운 눈밭은 사라지고 덥고 습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기 시작했어. 하늘은 항상 회색 구름에 덮여 있고 땅은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변했지. 이곳의 바람에는 비릿한 물 냄새와 썩은 풀 냄새가 섞여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에 곰팡이가 피는 것 같은 기분이야. 나는 잠시 멈춰서서 소설아가 준 지도를 폈어. 지도에는 사천당가의 영토 외곽에 붉은색 빗금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었지. 독림도린, 사람의 발길이 끊긴 원시림. 독비는 그 숲 깊은 곳, 당가의 눈조차 미치지 못하는 버려진 사원스유안의 둥지를 틀고 있다고 했어. 유진의 얼굴을 봤어. 놈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 호북의 추위에는 익숙해졌지만 이 끈적거리는 더위와 도끼도 치는 처음 겪는 것이니까. 놈의 호흡이 거칠어. 마시지 마라. 내가 경고했어. 이곳의 공기는 물이다. 깊게 마시면 폐가 젖는다. 얕게 끊어서 쉬어라. 우리는 다시 걸었어.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독림의 입구에 도착했네. 여기서부터는 말이 갈 수 없어. 우리는 말을 돌려보내고 짐을 최소화해서 짊어졌지. 숲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사라졌어. 새소리도 짐승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오직 바람에 스치는 나무잎 소리뿐. 죽음의 정적,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증거지. 나무들을 봐. 잎사귀가 초록색이 아니라 검푸른 색을 띠고 있어. 줄기에는 붉은 이끼가 끼어 있고 그 사이로 형형색색의 독버섯들이 혀를 내밀고 있지. 아름다워. 하지만 만지면 죽는다. 이 숲의 모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을 품고 있어. 나는 유진에게 해독단지에 또 단을 하나 건넸어. 비화각에서 챙겨준 약이지. 혀 밑에 넣고 녹여라. 삼키지 마라. 독기운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삼켜서 중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어. 발목까지 빠지는 늪지대. 썩은 낙엽 아래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몰라. 독사일 수도, 늪일 수도 있지. 나는 부러진 검을 지팡이 삼아 바닥을 찌르며 나아갔어. 푹, 푹. 바닥에서 보글거리는 기포가 올라와. 유황 냄새, 썩은 계란 냄새. 유진이 갑자기 비틀거렸어. 죽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도끼 도치에 취한 거야. 나는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 정신 차려. 여기서 쓰러지면 넌 거름이 된다. 나무 뿌리가 내 살을 파고들어서 양분으로 빨아먹을 거야. 눈을 똑바로 떠라. 의지를 놓는 순간 독이 뇌를 지배한다. 나의 고함 소리에 놈이 눈을 번쩍 떴어. 공포가 놈을 깨운 거지. 우리는 다시 걸었어. 한 시즌도 시간을 걸었지만 풍경은 똑같았어. 끝없는 미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초록색 지옥. 그때였어. 앞서가던 내가 멈춰섰어. 코를 찌르는 악취. 이건 식물이 썩는 냄새가 아니야. 고기가 썩는 냄새지. 파리떼가 구름처럼 모여있는 곳. 다가가 보았어. 거대한 나무 뿌리 사이에 시체 하나가 걸려 있었네. 옷차림을 보니 사천당가의 외당구역을 순찰하는 하급 무사무사였어. 죽은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시체는 이미 반쯤 녹아내려 뼈가 드러나 있었지. 얼굴은 보라색으로 부풀어 올랐고 입에서는 검은 거품이 흘러나와 있었어. 나는 검 끝으로 시체의 옷자락을 들춰봤어. 상처가 없어. 칼에 찔린 게 아니야. 중독 정도. 그것도 아주 강력한 맹독에 당해 순식간에 피를 토하고 죽은 거야. 유진이 토악질을 했어.
나는 시체를 보며 냉정하게 분석했지. 당가의 무사가 여기서 죽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독비의 은신처가 가까워졌다는 것. 둘째, 당가 놈들도 독비를 쫓고 있다는 것. 상황이 복잡해졌군. 독비만 상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천당가라는 변수가 끼어들었어. 어쩌면 우리는 사냥터에 들어온 게 아니라 두 맹수가 싸우는 전쟁터 한복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걸지도 몰라. 그때였어. 스스슥. 머리 위에서 나무짚이 흔들리는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야. 누군가 있다. 시체를 미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놈들이 있다. 엎드려. 내가 소리치며 유진을 밀쳐 넘어뜨렸어. 동시에 내 머리 위로 은빛 섬광들이 지나갔어. 핑, 핑. 뒤에 있던 나무줄기의 바늘 수십 개가 박혔어.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바늘. 독침 도전이다. 나는 바닥을 구르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 어디냐? 어디서 쏘는 거냐?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놈들은 숲과 하나가 되어 있어. 이것이 당가의 무공이군. 소리 없이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통을 끊는 암살술. 누구냐? 내가 소리쳤어. 숨어서 바늘이나 던지는 게 당가의 방식인가? 대답 대신 또다시 바늘비가 쏟아졌어. 이번엔 내 발밑을 노리고. 놈들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몰아넣고 있어. 특정한 방향으로, 함정이 있는 곳으로. 나는 유진에게 신호를 보냈어. 뛰어라. 뒤는 보지 마.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어. 진흙탕이 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 뒤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쫓아오고 있었어. 회색 옷을 입은 자들, 당가의 정의 추적대, 무영당 우잉탕, 독비를 잡으러 왔다가 당가 놈들과 먼저 한판 붙게 생겼군. 좋아. 독을 쓰든 바늘을 쓰든 상관없다. 내 검이 닿는 거리까지만 가면 내 놈들의 그 잘난 암기 따위 뼈와 함께 씹어 먹어주마. 우리는 달렸어. 등 뒤에서 바늘비가 쏟아졌지. 놈들은 우리를 특정 구역, 아마도 미리 파놓은 함정이나 독가스가 가득한 웅덩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어. 전형적인 사냥몰이. 하지만 놈들은 모른다. 내가 쫓기는 짐승이 아니라 놈들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 달려드는 늑대라는 것을. 멈춰라. 내가 소리쳤어. 달리던 유진이 급정거하며 흙바닥에 미끄러졌지. 놈들이 우리를 몰아가는 방향. 그 앞쪽에 거대한 거미줄 같은 은사인스가 깔려있는 게 보였거든. 함정이다. 더 가면 죽는다. 돌아라. 우린 앞으로 가지 않는다. 뒤로 간다. 나는 몸을 돌렸어. 우리를 쫓아오던 당가의 그림자들을 향해 역으로 달려들었지. 예상치 못한 반격. 나무 위를 날아다니던 놈들의 동선이 꼬이는 게 보였어. 나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나무를 발판 삼아 허공으로 솟구쳤어. 타닥. 내 눈높이가 놈들과 같아졌어. 회색 복면을 쓴 당가의 무사. 놈의 눈이 커졌지. 손에 든 암기통을 내게 겨누려 했지만 늦었어. 내 부러진 검이 놈의 발목을 낚아챘어. 와장창. 나는 놈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 크악. 놈이 진흙탕에 처박혔어. 나는 착지와 동시에 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어. 그리고 놈을 방패로 삼았지. 푹푹푹푹. 뒤따르던 동료들이 쏜 독침이 내 손에 잡힌 놈의 등에 박혔어. 수십 개의 바늘이 고슴도치처럼 박혔지. 컥. 놈은 비명도 못 지르고 자기 동료들의 독에 당해 즉사했어. 입에서 검은 피가 터져 나와 내 옷을 적셨지만 상관없어. 이것이 전쟁이다. 동료의 시체를 방패로 삼아야 내가 사는 진흙탕 싸움. 나는 죽은 놈의 시체를 놈들에게 던졌어. 털썩. 시체가 바닥에 떨어지자 숲의 정적이 돌아왔어. 놈들도 공격을 멈췄어. 자신들의 암기가 동료를 죽였다는 충격, 그리고 내 잔인함에 기가 질린 거겠지. 안개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 짜, 짜.
짝, 느리고 건방진 박수 소리. 대단하군. 독림에서 암기를 피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무영당의 대원을 방패로 쓰다니. 내 놈, 정파의 샌님은 아니구나. 안개가 갈라지고 한 사내가 걸어 나왔어. 초록색 장포를 입고 양손에는 쇠로 만든 장갑을 끼고 있는 사내. 당가의 정예부대장 당무진 다응 우전. 놈의 주변에는 도끼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 놈 자체가 걸어다니는 독덩어리야. 나는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몸을 노려봤어. 길을 비켜라. 나는 내 놈들에게 볼 일이 없다. 내 목표는 이 숲 깊은 곳에 숨어있는 쥐새끼 독비 두페이다. 당무진의 눈썹이 꿈틀했어. 호, 독비를 노린다. 우리 당가에서도 그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쫓고 있지. 하지만 외부인이 우리 사냥감에 손대게 놔둘 순 없다.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내 시체는 독비에게 보내는 경고장으로 써주마. 놈이 손을 휘저었어. 소매에서 녹색 가루가 뿜어져 나왔어. 독가루. 피부에 닿기만 해도 살이 녹는다는 부식독 fu스도. 가루가 바람을 타고 나에게 날아왔어. 유진이 죽은 하고 소리치며 내 앞을 막으려 했어. 나는 놈을 발로 차서 뒤로 밀어냈어. 물러서라. 내 살가죽으로는 못 막는다. 독가루가 내 코앞까지 왔어. 나는 숨을 멈췄어. 그리고 내공을 끌어올렸지. 10년 동안 동굴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베어내던 그 힘. 내 검은 부러졌지만 내 검 기지엔 치는 부러지지 않았다. 쾅! 나는 검을 휘두른 게 아니라 공간을 때렸어. 검 신젠션에 실린 내공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지. 검 풍잼펑.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압축된 공기의 파동. 날아오던 독가루가 역류했어. 녹색 구름이 찢어지고 놈들에게로 되돌아갔지. 뭐야. 검풍으로 독을 밀어내. 당무진이 당황하며 소매로 얼굴을 가렸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자신이 뿌린 독가루를 자신이 뒤집었었지. 크악. 내 피부가 놈의 옷이 타들어가고 노출된 손등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 바람을 뚫고 놈의 코앞으로 파고들었지. 내 검끝이 놈의 모굴대에 닿았어. 차가운 쇠의 감촉. 당무진의 움직임이 멈췄어. 주변의 당가 무사들도 얼어붙었지. 대장의 목이 잡혔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내가 으르렁거렸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이놈의 목에 구멍을 내주마. 당무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나를 노려봤어. 독에 당한 피부가 쓰라릴 텐데도 신음 소리를 참는 걸 보니 놈도 보통 내기는 아니야. 죽여라. 당가의 무사는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 협박? 아니, 이건 제안이다. 나는 검을 아주 조금 살짝 찔러 피를 냈어. 나는 독비의 목만 원한다. 내 놈들의 당가에는 관심 없어. 하지만 내 놈들이 계속 방해한다면 나는 독비보다 먼저 이 숲에 있는 당가 놈들을 모조리 도륙낼 것이다. 나는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선택해라.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독비가 도망치는 꼴을 볼 텐가. 아니면 길을 비키고 내가 독비를 사냥하는 걸 구경할 텐가. 당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자존심과 실리 사이에서의 갈등. 하지만 놈은 알고 있어. 지금 당장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자신들의 임무가 독비 처단이라는 걸. 좋다. 놈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 길을 비키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독비는 내 놈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년이다. 그년의 둥지에는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비웃으며 검을 걷었어. 조언 고맙군. 치료나 잘해라. 나는 유진을 데리고 놈들의 포위망을 뚫고 지나갔어. 당가 무사들이 길을 열어주었지. 놈들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감히 덤비지는 못했어. 압도적인 힘. 그것만이 강호의 유일한 통행증이다. 당가 놈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왔네. 공기가 달라졌어. 초록색 숲이 끝나고 붉은 숲이 나타났어. 나무들이 피를 머금은 듯 붉은색이야. 바닥의 흙도 붉은색. 마치 거대한 짐승의 내장 속을 걷는 기분. 그리고 그 끝에 건물이 보였어. 폐사원 페이스유엔. 지붕은 무너지고 기둥만 남았지만 그 규모가 웅장했어. 입구에는 거대한 석상 2개가 서 있었지. 머리가 잘린 부처상. 누군가 고의로 불상의 목을 자르고 그 자리에 뱀의 머리 조각을 올려놓았어. 독비. 그 여자의 취향이군.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죽은. 기분이 이상합니다. 왠지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고 있다. 수천 개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어.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 나무 위, 바위 틈, 폐허의 기와장 사이. 반짝이는 것들. 보석이 아니야. 눈이다. 뱀. 수천 마리의 독사들이 다리를 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공격하지 않고 그저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마치 여왕에게 가는 길을 안내하듯이. 초대받았군. 나는 검을 고쳐 쥐었어. 이곳은 함정이 없다. 함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 이곳 자체가 거대한 독의 그릇이니까. 우리는 사원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 어둠 속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호호호. 당가의 멍청이들을 뚫고 온 사내가 있다니. 어서 오세요. 내 귀여운 먹잇감님. 목소리가 끈적거려. 듣는 것만으로도 중독될 것 같은 목소리. 왔다. 7개의 별 중 하나. 독비 두페. 나는 웃었어. 기다려라. 내년에 혀를 뽑아. 해독제로 써주마.